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네. 홍 박사님, 요즘에 실록의 푸르름을 어떻게 좀 만끽하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 정말 초록빛 싱그러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먼 산의 실록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초록 색깔이 우리 눈의 망막에 가장 피로를 덜 주는 색깔이고요. 예.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쳐다볼 때 눈 근육이 잘 풀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실 때는요, 일부러라도 먼 산의 실록들을 가만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건강을 지켜주는 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지침서 닥터 24시 문을 열겠습니다. 운동할 때 어깨가 뻐근한데 요즘 들어 더 힘드네요. 요즘 운동 삼아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결리네요. 설거지거리가 많으면 팔이랑 어깨가 아파서 힘들고요.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요. 팔을 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어깨는 안녕하십니까? 어깨 활동이 원활치 않다면 단순한 통증이 아닌 회전근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은 회전근개 질환. 오늘 홍해걸의 닥터 24시에서 회전근개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요즘은 이 어깨 통증이 젊은 연령층에도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생활 속에서 저희가 아이패드도 그렇고 노트북 또 휴대전화기 많은 분들께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깨, 목 정말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닥터 24시 첫 시간으로 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네.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회전근개 질환의 모든 거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병원 정형외과의 이광진 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어깨 통증은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만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중년분들에게는 70% 이상 나타나는 질환이고 네. 또 20, 30대 젊은 층에게서도 요즘 흔히 발병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 포지션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어깨 근육에 피로감과 뭉침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한 요새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각종 스포츠, 특히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야구, 골프, 수영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네. 여기에 근육의 손상이 와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한 가지 이 그림에서 보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어깨의 통증은 대개 중년 이후의 통증과 청장년 후의 통증이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회전근개 질환이고요. 네. 또 여러분이 알기로는 아마 50견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네. 네, 그렇고 회전근개라는 것이 끊어질 때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MRI 파인딩하고 네. 이 관절경 소견인데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많다고 일반인들이 많은 동결견 50견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회전근개 질환보다는 조금 빈도가 낮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의 질환이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병입니다. 부피가 말이죠.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병이 있고 세 번째는 그 회전근개에 대개 석회와 칼슘이 침착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석회화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고 그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또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데 그래도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청장년, 15 내지 40세에서 어깨 질환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개 견관절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전방 다방향성 네. 또 후방 불안정성
그 외에도 이제 스레병변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네. 그런 병변이로서 되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네, 복잡하고 참 어렵네요. 그냥 어깨가 아프면 저희는 되게 그냥 오십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십견보다 더 흔한 게 오늘 주제인 그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개 회전근개 질환이 대개 50%를 거의 차지하고 어우, 또 이 50견은 대개 40% 이내를 아. 차지하고 기타가 한 10%라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 회전근개라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좀 그렇죠. 정확하게 예. 말씀해 주셨으면 어디를 좋겠다는 얘기하나요? 생각이 이름도 들어요. 좀 어렵죠. 예. 굉장히 한문인데 대개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면 예. 네. 어깨에 있는 어깨 관절에 제일 깊이 있는 근육입니다. 전방에는 이제 견갑 하근이 있고요. 극상 위에는 극상근, 뒤쪽 상방으로는 극하근과 소원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찢어지는 다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힘이 극상근하고 예. 극하근입니다. 그게 이제 회전근개. 네 가지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찢어진다, 파열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개는 태행성 변화, 중년 이후에는 태행성 변화가 오면서 가벼운 손상, 가벼운 예상으로도 찢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행성 변화와 찢어지는 모든 걸 합쳐서 회전근개 질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증세가 궁금해요. 이렇게 파열되면은 말이에요.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죠. 아프고 난 뒤에 대개는 맨 처음엔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통은 좀 줄어들면서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이 떨어져서 특히 이제 이 네 가지 회전근개 끊어진 거에 따라서 그 근육의 어떤 방향에서의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통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견하고 구별이 굉장히 그러게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간단한 테스트도 하지만은 네. 우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50견은 능동적인 운동범위나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모든 게 다 심하게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회전근개는 능동적으로는 못하지만 수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운동하는 범위가. 네. 그걸로 구별이 많이 구별이 되고요. 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능동적인 운동, 수동적인 운동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의사가 손을 잡고서 움직일 때 따라서 힘을 빼고 움직이는 따라 건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가능한데 가능하고요. 자기가 힘을 본인이 줘서 움직이는 거는 못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많이 구별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근력 테스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어떤 게 끊어냐에 따라서 네. 그걸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예컨대 뭐 저하고 악수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본인이 힘을 주고 딱 팔을 뻗어가지고 움직이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를 뻗는 건요. 예. 그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을 해요. 들어올리는 거겠네요. 들어올리는 그럼. 겁니다. 그래서 본인 힘으로 들어올리는 건 안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누가 잡고 네. 힘을 빼고 누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건 들어올리는 건 가능하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런 있다는 차이가 얘기네요. 있습니다. 네. 아하. 하지만 그 이제 50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50견 증상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글쎄요. 라고도 말씀을 아프니까.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너무 아프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움직이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치료하는데 물론 동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해주면서 운동을 너무 아프게 하면 또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네. 아픈 건 아픈데 적당한 정도의 아픔 속에서 어깨의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50견은 거의 5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요. 5년이나요. 그리고 야. 그 중에서 40% 정도가 영구한 후유증을 남기고서 그래요? 제한하면서 그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면서 네. 움직이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아프더라도 조금은 움직여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요. 이게 정말 흔히 알고 있는 50견인지 아니면 오늘
이 방송의 주제인 회전 근개 질환인지 어떤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동작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좀 시범을 사실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예. 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십시오. 예. 앞으로 나란히 해서 요건 안 되고요. 30도 정도 벌립니다. 벌린다. 벌린 예. 상태에서 약간 주먹을 쥔 상태에서 네. 깡통을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깡통. 네. 그래서 깡통을 물을 따랐습니다. 예. 따른 상태에서 올리도록 하고 그 근력을 눌러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극상근 테스트, 극하근 테스트인데요. 예. 그다음 테스트를 해보고 양쪽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깡통에 물을 엎치지 않도록 이렇게 듭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또 근력 테스트를 합니다. 네. 올리도록 하고 예. 눌러서 근력 어떤가를 테스트합니다. 이게 좌우가 다른지.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 비교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한쪽이 되게 해중계가 끊어지면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 이거 못 들어올린다는 못 얘기예요. 들어오죠. 네. 그런 것이 구별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되게 동통이 심한 환자, 그러니까 특히 50견에서 동통 때문에 못 들리는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혼동을 해야 됩니다.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어깨를 들어올리는 게 역시 어려운 동작이네요. 예, 오늘 이 그렇죠. 주제인 질병에는. 예, 예. 자, 근데 예방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은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항상 네 개의 근육을 꾸준히 평소에 운동시켜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 어깨 근육의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이런 거하고 근력 테스트, 근력 강화 운동 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근력 강화 운동이라 해서 회전근개 말고 그 겉에서 보이는 우리 울퉁불퉁한 예. 근육 그거는 정말 힘이 필요한 근육이거든요. 회전근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육 운동하는 것은 회전근개의 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하, 우리가 근육 키우려고 뭐 이렇게 덤벨 아령 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 회전근개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어깨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이나 스트레칭법이 있을까요? 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천장에 두시고, 천장 보시고, 예, 누워보세요. 각종 어깨 질환으로 인해서 팔에 움직임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2인 1조로 해서 제가 어깨가 좀 수월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아까보다는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건강한 어깨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닥터24시 건강 리포터 최혜정이었습니다. 네, 저런 예방법이 있었군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어깨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좀 실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오래된 지속성, 퇴행성, 이 오래 지속된 퇴행성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러게요. 사실인가요? 이게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발견하면 부분 파열일 때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에 조기에 하지 않으면은 그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 끊어진 회전근개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붙어 있던 부위로 끌어서 봉합해 준다든지 네. 재건수를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오래 두면은 그 또 회전근개 근육에 지방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꿰매 주더라도 그 기능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완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퇴화되면서 파열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수술하면은 일단 좀 공포스럽고 그러게요. 무섭거든요. 정형외과 수술은 더욱더. 그러게요. 뭐. 대개는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내시경. 수술도 네. 하고 뭐 여러분들 레이저로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레이저보다 더 좋은 기구가 많이 나와 있어서요. 그런 걸 통해서 수술하면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째지 않고 한 4mm 정도의 구멍을 와. 3개 내지 4개 뚫어서 4mm짜리. 거의 보이지 않네요. 네. 그 정도의 구멍을 한 4개 정도 뚫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조작을 수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물론 입원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네. 또 수술의 회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네.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게 MRI인데요. 이 오래돼서 이렇게 회전기가 끊어져서 뒤쪽으로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뭐 도저히 꼬매더라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이거는 지방 변성이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꼬매더라도 봉합을 잘 해내더라도 기능에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관절경소견인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그러네요. 내려놓거든요. 이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눈으로 봐도 이건 힘들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회전근개 질환이네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뭐 5년, 10년 내비둬서 관절염이 심해서 이거는 뭐 인공관절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수술은 이게 이제 관절경 수술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을 작은 거를 그러네요. 4개 정도 네. 뚫어서 이를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관절경 속에서 봉합한 재건한 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것을 꼬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한 레이어로 한 층으로 꼬매지는 거고요. 요새 2, 3년부터 저는 2층으로 하죠. 더블로. 좀 특별하게 고안해낸 방식인가 봐요. 이게 아마 최근 한 2, 3년 전에 개발돼서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제도 다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많이 발달. 그럼 뭐 수술 시간도 짧고 입원은 어느 정도 하나요? 입원은 아주 크라우디한 병원은요. 네, 3일 분기는? 내지 5일 내에 퇴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개 이제 뭐 개인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입원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취도 뭐 심하게 해야 합니까? 마취는 대개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근데 국소 마취도 가능합니다. 마취과 테크닉에 따라서 국소 가능하고요. 네. 뭐 입원은 기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좀 회복 기간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 되면 일상적인 활동이 네, 가능하죠? 그게 환자한테 수술 전에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잘 이렇게 이중으로 꼬매 놓더라도 어느 정도 끈끈하게 붙을 때까지 4주 정도가 그러네요. 약간 팔걸이 정도로 고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4주 후부터
물리치료를 관절 운동, 또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개월 정도 입원할 필요는 없고요. 네. 외래를 통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하면 대개 환자한테 무거운 거 들고 운동까지 하라고 그러려면 6개월에부터 운동을 시킵니다. 요즘은 정말 간편하게 치료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셨던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사실상 뭐 힘든 어깨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오래 작업을 이렇게 할 때도 어깨 한 번씩 돌려주고 이런 운동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깨를 안 쓰고 요새 뭐 운동을 하는 운동은 없죠. 근데 그리고 또 이 작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한 포지션으로 오래 있지 말고 포지션을 바꾸고 스트레칭 하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고 네.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깨 질환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치료도 잘 된다 그랬고요. 네. 회전 근개 질환 살펴봤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는지 도움 말씀 좀 주시지요. 네, 저는 어깨를 전공하면서 어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중책을 맡으면 어깨가 무겁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 어깨는 소명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깨가 튼튼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 예.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깨는 또 우리 몸 중에서 관절 중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그런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없었으면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렇게 어깨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또 뒤에 모자란 사람도 손을 잡고 네. 어깨 동무하면서 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예.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어깨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깨 건강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한국병원 정형외과 이광진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깨 건강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작은 실천 하나가 어깨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회전 근개 질환이 단어가 어려워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느꼈습니다. 오늘 배운 거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